펴면 돌거나 딴짓을 해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만지고 나가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지루해하고 싫어하거든. 다른 형태의 학습 방법을 블럭은 이렇게 많이 줘. 6 곱하기 3을 한번 만들어봐. 6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6이 똑같아? 네. 왜 똑같아? 6이 3개 있다는 건데 3이 6개 있다는 뜻이지. 어째서 이거 둘 다 18로 똑같지? 두 자릿수 곱하기를 물어볼게. 14 곱하기 3. 14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10개고 여기는 4개인데 12 더하기 3, 10 해가지고 42입니다. 몸으로 경험하면 이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허당 엄마.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허당엄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함께하는 허당엄마표 교육 ADHD 시리즈 중 학습법 2탄이라고 보면 돼. 혹시 우리 채널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68화를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ADHD 아이들의 학습 방법은 어떻게 특별히 다뤄야 하는지 우선 보고 오시면 훨씬 더 풍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책만 펴면 돌거나 딴짓을 해요. 대체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 우리 보면 아이들 중에 교실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자꾸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만지고 나가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고 좀 지루해하고 싫어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책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학습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 공부를 책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책 없이 이것으로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책이나 강의 형태로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보조 도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야. 우선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책으로도 안 되고 수업도 못 듣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시각주의력이나 청각주의력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거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지식을 습득할 때 보거나 듣거나 하는데 둘 다 안 되면 학습 자체가 좀 어렵겠네요. 지식을 습득하는 채널이 시각과 청각이라고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야. 그럼 또 뭐가 있어요? 그건 바로 체감각이야. 일상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오감이라고 할 수 있어. 오감이라 하면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5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오감 중에 보고 듣는 것이 잘 안 되면 만져보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그 촉각과 온몸을 활용하는 것을 통틀어서 체감각이라고 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게 어려운 아이들은 이렇게 학습을 하면 돼. 우리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잖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용액들을 섞어보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는 물질은 향을 맡아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 이 모든 것이 다 오감을 이용한 방법이기도 하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너가 수학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학생도 있잖아. 그렇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어떤 아이는 이제 책만 펴면 몸을 베베 꼬더라고요. 사실 좀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학습에 집중을 잘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방치하면 분명히 학습 결손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교구를 활용하게 된 거죠. 이거 보시는 분들께도 한번 소개해 줄 수가 있어? 딱 한 가지만 소개해드려 볼까요? 그래 보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예시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교육 방법은 집에서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곱하기를 배우고 있잖아. 네. 곱하기가 뭐지? 반복적인 더하기를 이제 간략하게 해가지고 맞아. 그러면 2 곱하기 3은 2가 몇 개 있는 거야? 이가 3개? 그렇지. 실제로 우리는 블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블럭은 이렇게 많이 줄게. 6 곱하기 3을 한번 만들어 봐. 6 여기 요거지? 6이 이렇게 한 줄 있는데 이러한 6이 몇 줄 있는 거야? 3줄?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6이 3줄 있는 거지? 네. 아주 잘했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6 곱하기 3이 몇이야? 이거 몇 개야? 18? 18개지? 자, 그럼 내가 질문할게. 6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6이 네. 똑같아? 네. 왜 똑같아? 자, 이거는 분명히 무슨 뜻이야? 6이 3개 있다는 건데 네. 얘는 무슨 뜻이야? 3이 3이 6개 있다는 뜻이지? 네. 어째서 이거 둘 다 결과가 18로 똑같지? 왜 그래? 그냥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는 맞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명이 돼? 여기 3이 6개 있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6이 3개. 맞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내가 또 물어볼 거야. 자, 한 자릿수 곱하기는 쉽게 할 수 있지? 네. 그러면 내가 두 자릿수 곱하기를 물어볼게. 14 곱하기 3. 그럼 어떻게 할래? 됐어. 6. 14개가 하나, 둘, 세 묶음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종이에다가 쓸 때 네. 블럭이 없을 때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 네. 14 곱하기 3. 14가 3개 있는 거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지? 너가 한번 설명해 줘봐. 14를 10이랑 10 응? 더하기 4로 하고 아, 그렇게 쪼개서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3은 그냥 내려와서 그럼 이 10이랑 4를 쪼갠다는 거는 블럭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아, 이게 10개고, 네. 여기는 4개인데, 그 각각이 3개씩 있다는 거지? 네.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이제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니까는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가지고 30 30이니까는 더하기 12 더하기 30 해가지고 정답은 42입니다. 그렇지. 그걸 블럭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봐. 4가 3개 있는 게 어디 있어? 4가 3개 있는 거 요거? 그게 12개지? 네. 그러면은 10이 3개 있는 건 어디 있어? 여기 요. 그렇지. 30. 요게 10이 3줄 있어서 30. 그래서 10이랑 30을 더하면 4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네. 이렇게 실물을 함께 만지면서 배우는데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책으로 학습하는 형태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고 이건 제가 만든 초등 기초현상과 수의 체계에 대한 책이에요. 오, 이렇게 배우면 곱셈의 의미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네. 그렇죠. 이런 교육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면 허당엄마 채널을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자. 그런데 요즘은 교구 수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잖아.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면 아이가 이해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야. 물건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수학 개념은 다양해. 너가 어렸을 때 분수를 엄마가 빨대를 잘라가지고 설명해 줬던 거 혹시나 기억해?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분수의 사칙, 연산 전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이과 수학까지도 저 혼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고등학교 기하 내용 중에 타원을 배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타원이라고 하면 대충 이제 좀 찌그러진 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수학적 정의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평면 위에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게 타원의 정의예요. 엄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엄마는 지금 이런 걸 모르셔도 괜찮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그때 이해했냐면 직접 핀을 2개 고정해서 그 고정된 두 점을 만들고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그리기 위해서 실을 묶어가지고 쭉 그렸거든요. 저 혼자 집에서 이걸 한 번 하고 나니까 이 타원의 정의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타원의 성질들도 머릿속에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해보고 몸으로 경험하면 이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이렇게 교구나 물건으로 부모가 설명을 해주는 건 좋은데 아이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에게 직접 시켜봐야 해. 만약 물건을 활용하더라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설명해주고 아이는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직접 자기 손으로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래, 맞아. 이전 영상 ADHD 학습법 1탄으로 촬영한 68화에서 아이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런 같은 맥락인 거지. 근데 저는 이런 학습 방법이 ADHD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험을 해야지만 초등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성과 개념 간의 연계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 배워야 이제 그 다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직관력과 사고력이 생기거든요. 그래. 엄마도 이렇게 체감각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일부 ADHD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ADHD가 아닌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보조적인 학습 도구라고 보거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습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학부모님들께 소개해드리고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경험을 통해 이런 교육 방법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 호당 엄마. 오늘은 책으로 학습하기 어려워하는 ADHD 아이들을 위한 학습 방법으로 체감각을 이용한 학습법을 알아봤어.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배우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는 거지. 그렇죠. 학습을 학습으로 인식하지 않고 놀이나 게임처럼 인식하는 거죠. 맞아.
물론 유아기를 지나 유치원을 졸업하면 언젠가 책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연습을 해야 하기도 해. 그래서 그 훈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ADHD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학습 보조 자료로 일상의 물건이나 교구로 학습할 필요는 있어. 저는 이런 학습 방법을 ADHD가 아닌 아동들에게도 권해주고 싶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시키고 논리의 근거를 좀 마련해서 나중에 중등, 고등 때 배울 개념을 직관을 좀 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런 학습법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기다려주세요.